자, 민심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오늘 이재명 지지율 조사가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세 군데서 이재명 지지율 조사 나왔는데, 요즘 이제 그때 이재명이 공소 취소 이거 다 이제 들키고 나서 덜통 난 거죠. 덜통 나고 나서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이제 빠집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의 생명줄이죠. 지지율 떨어지면은 좌파 안에서 이재명 손절로 나오고 재판 재개 이야기 다시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로 은근히 버티는 그 상황인데, 코스피도 물론 뭐 이렇게 주식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돈이 좀 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스피가 한 올라가는 그것보다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식 종목 수는 더 많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뭐 반도체 호황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불안하지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7,000피도 막 넘어가고 하는데, 이재명이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지만은 주변 상황, 코스피가 안 떨어지더라도 지금 상황 보면은 이재명의 공소 취소 시도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게 지금 수치로 나타납니다. 오늘 세 개의 이재명 지지율 조사가 있었는데, 뭐 지지율 그 자체는 믿을 수가 없죠. 오늘 지지율도 같은 날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서는 67% 이재명 지지율이 67%다. 한 군데서는 60%에 턱걸이 했다. 한 군데에서는 57.4%다. 하루에 발표한 세 개의 이재명 지지율에 나왔는데 57%부터 67%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차이는 뭐 ARS냐 아니면 전화 면접 조사냐 뭐 이렇게 되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10% 포인트나 막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에 나왔지만은 공통점은 뭐냐? 추락하고 있다. 세 개 다 추락했다. 그리고 어제 조사, 거제 조사도 계속 추락했다. 이 지금 추락을 하는 그 시점이 딱 4월 말을 기준으로 막 추락합니다. 4월 말이면은 바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 이야기가 나오고 김성태 그리고 서영교 완전히 헛발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이 다 지켜봤죠. 그러고 나서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MBS가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건데, 여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하죠. 여기서 가장 높게 내놨습니다. MBS는 전화면접원 조사인데 이재명 지지율이 67%다. 못 믿죠. 저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사가 이제 직접 전화면접원이 조사를 하면은 ARS보다는 이게 높게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67%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지지율이 꺾인 것, 제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보다. 이재명 지지율이 꺾인 거는, 올라가다가 꺾인 거는 1월 4주차 조사 이래 처음이다. 1월달 이래 처음 꺾였다. MBS 조사 기준으로. 그리고 지지난주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지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추세를 보는 겁니다. 2%포인트 2주 만에 떨어졌다. 자, 그리고 MBS 조사하면은 지난번에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15% 나왔다. 이래가지고 15% 정당 프레임을 또 좌파에서 막 씌웠죠. ARS 조사에서는 30% 이상이 계속 나오는데 한 37%까지 나오는 데도 있는데, MBS 조사, 전화면접 조사에서 그때 15% 나왔다. 그래서 막 프레임을 씌우고 그 정당에서 무슨 선거를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오늘은 18%로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만 제가 추세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치, 지금 당일 수치보다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 추세가 오늘 세 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미디어 토마토는 좌파 성향의 매체죠. 여기서 오늘 이재명 지지율을 내놨는데
지지율이 60.0%다. 60.0. 부정평가는 32.8. 그리고 긍정평가가 이것도 1.4%포인트가 떨어졌다. 2주 전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60%가 뭐 지지율이 60%가 나오느냐. 그런데 일단 그 지지율 조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천재일보 조사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50%대. 천재일보 조사에서는 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57.4%. 부정평가가 39.3%니까 거의 뭐 40%에 가까운 부정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지율이 직전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발표된 이재명 지지율 조사가 10%포인트씩이나 다른데 믿을 수 없는데 세 개 다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같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반등하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PK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PK 하면 이제 부산, 경남, 울산까지 부울경 이렇게 하죠. 부울경에서 단체장 선거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불과 한 1, 2주 전에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자기 본제 털어내기 이게 들통이 나기 전까지는 거의 게임이 안 됐죠. 사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이제 전재수 까르띠에 그 시계 2억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고 또 경남에 김경수 더루킹 김경수 그리고 울산에 김상욱 변절하고 넘어간 이렇게 하자투성이의 후보들을 내놨어도 한 2주 전만 해도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부울경. 자, 이 경남 같은 경우에 오늘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회사가 경남신문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남 유권자 1,000명 대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각 지역 언론사에서 조사를 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전국적인 MBS 조사 이런 거는 갤럽이나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샘플이 한 1,000명 됩니다. 1,000명 되니까는 각 시도별로 하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 이렇게 하면은 한 100명 정도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남만 하면은 한 50명이 샘플이죠. 50명 샘플이니까 50명 한 사람 대답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지역만 딱 하니까 샘플이 지금 말씀드리는 경남신문 의뢰로 모노리서치가 조사한 이것도 경남 유권자만 1,000명이죠. 1,000명. 10명이 1%가 되는 겁니다. 이 전국적으로 다 하면은 경남 해봤자 한 50명, 100명이라고 쳐도 한 명이 1%죠. 그래서 지역 언론이 하는 조사가 민심에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노리서치 경남신문 의뢰 조사에 따르면은 자, 박안수 경남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44.1, 김경수 41.9입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자, 이게 한 최근에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변화 사례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진보당의 정희영 후보가 5.2 정도 나왔는데 또 당선 가능성을 그럼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박안수가 44.5% 김경수 39.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또 여기 정당 지지도는 이제 38.1대 38.3 이렇게 팽팽한데 이 경남의 정당 지지도 어쨌든 지금 박안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김경수를 추월을 했다. 이 조사가 지금 나왔고 울산은 KBS 울산 KBS하고 울산 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여기도 울산 유권자만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37.1%, 민주당 김상욱 32.9%, 여기도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김상욱은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힘에서 무슨 국민 추천제 해가지고 금배지 달았죠.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린 그 김상욱이 이 울산시장에 나왔는데 지금 김두겸 국민의힘 현역 시장인 김두겸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있는데 여기가 14.2 많이 가져가죠. 그 다음에 무소속 박명호 후보는 원래 보수 쪽이었죠. 여기는 8.5 이 순인데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김두겸으로, 그러니까 우파는 김두겸으로 단일화하고 좌파는 김상욱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이때는 이 김두겸이 41.8, 김상욱이 40%. 자, 그래서 여기도 오차범위 안에서 김두겸이 앞서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선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상욱이 시장한다고 그 자리를 내놓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죠. 바로 울산 남구 갑인데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가 김태규 후보입니다. 김태규 저번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판사 출신 기억나시죠? 그 김태규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에서는 전태진이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조사는 그러니까 KBS하고 울산 매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건데 자 김태규 46.7, 민주당 전태진 31.0. 선거 끝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16%, 16.7% 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 경남하고 울산 소개해 드린 건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이재명의 이 공소 취소 이 파동, 이 일종의 자기 죄를 없애는 셀프 재없애기 여기에 대한 역풍이 막 일어나니까 그 영향으로 사이보수 숨은 표심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앵거리 보수 화가 나죠. 이재명의 그 행태. 그래서 보수가 총 결집을 해서 민심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울경 다 그런데 일단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아시아경제가 종합 분석을 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에서 쓴 건데 이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다. 그러니까는 쭉 이제 여론조사를 다 추적을 해서 보니까 조사 방식이나 응답률 따라 편차는 있지만 후보 격차 축소 흐름이 뚜렷하다. 이게 그전에는 전재수가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이 한 조사들을 보면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론조사 꽃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네요. 그 김호준이니까.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이 4월 중순 조사에서 4월 17일 19일 조사에서 이 전재수 40 그리고 박형준 34 그리고 그 직후의 조사에서 이 전재수 42 박형준 32 이렇게 이제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는데 4월 말 이후 조사에서는 확실히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다. 4월 말이면 바로 그 시점이죠. 청문회에서 김성태가 종합청문회에서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화까지 내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이 나를 괴롭혔느냐. 무슨 여론 파티 술 파티 그런 게 어딨느냐. 내 60이 다 된 사람인데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대북 선거 그게 무슨 주가 조작용이냐. 주가 부양용이냐. 그때 남북 관계가 악화가 돼가지고
북한에 투자한다는 거 공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주가 보양용이냐. 이재명 방북 비용이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자, 그 시점 이후 4월 말 이후 조사에서는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서 MBC 좌파 방송이 의뢰를 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 4월 말에 한 겁니다. 여기는 48%대 34% 그러니까 그 시점만 해도 그렇게 나왔는데 4월 28일, 29일에 나왔는데 이 바로미터 여론연구소 조사 의뢰를 해서 그 한 거를 보면은 43.9대 39.2였고 자, 그걸 이제 4월 말에 좀 이제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하다가 5월 3일, 4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거를 보면은 이 44.2대 41.0 완전히 격차가 지금 좁혀졌다. 부산에서 계속 지금 좁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일정 조금만 더 가면은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놓은 거는 44.2 윤재수 대 박형준 41.0 격차가 완전히 좁혀져 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산에서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것이 부산 북구 갑이죠. 보궐선거. 지금 한동훈, 그다음에 하종우, 민주당 하종우 이렇게 있고 국민의힘에서 박민식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이 지금 꼴찌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뭐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광이 없이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하면은 20%, 21% 어제 나왔었죠. 곧 이제 10%대로 이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뭔가 또 좀 살 길을 찾느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악수를 뒀습니다. 악수. 자, 후원 회장을 임명을 했는데 누구냐? 정형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정형건 전 국회의원. 일단 부산일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가 정형건이 후원회장 한동훈 선택의 갸우뚱. 얼굴 보면 기억나시죠? 정형건 전 의원. 그런데 이게 논란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정형건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게 보수 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한동훈 말하고 맞는 거냐? 한동훈 지향점하고 맞는 선택이냐? 이 정형건 전 의원은 일단 그때도 어쨌든 뭐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래서 좌파에서 굉장히 배척을 했던 인물이죠. 공안검사 출신이고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맡았다. 그래서 뭐 고문 수사에 연루됐다.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도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건 전 의원은 15대 총선에서 부산 북구 강서갑에서 당선돼서 내리 3선을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대여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여러 가지 색깔론에 치중을 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되면서 17대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형건 전 의원을 한동훈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형건을 했을까?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도 나옵니다. 본인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 공안 검사를 후원회장으로 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무리수를 뒀을까? 부산일보의 분석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 정형건을 했을까? 자,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전통 보수 지지층까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통 보수에 좀 소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최근에 한동훈은 최근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층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분위기라서 기존의 전통 보수 지지층까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회장으로 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부산일보는 그러나 자기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를 자처를 하면서 보수 재건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정형근 전 의원을 옆에 둘 경우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북구에서 3선을 했지만 정형근 전 의원이 그때 17대 때 개혁 공천 뭐 어쩌고 개혁 공천 바람에 밀려나고 나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지역민들과 거의 접촉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한 것은 전통보수층에 소구하기 위한 거지만은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언론의 반응입니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기반이 약한 한동훈이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영입을 했지만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있어서 플러스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무리수를 두려는 것이죠.